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알 수 없어요인데, 자, 한용운이 뭐였던 사람이죠? 네, 일단 1920년대 시인이고, 이 일제강점기였죠. 그쵸?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도 했고, 또 시인으로서도 활동했고, 또 승려, 그죠? 스님이었어요, 스님. 네. 그래서 이 알 수 없어요라는 시는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종교적인 성격이에요, 종교적. 우리 종교적인 성격의 시를 다른 말로 구도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구도적이라는 거는 뭔가 도를, 그죠? 도를 추구하는, 그 도라는 거는 뭐 약간 종교적 가치, 그죠? 이런 깨달음,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알 수 없어요라는 시는 뭐냐면 어떤 자연을 내가 보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자연현상을 딱 보니까, 이거는 자연현상에서 신의 모습 또는 절대자의 모습을 발견해내는, 그래서 이 절대자에 대한 나의 어떤 희생의지 이런 걸 나타내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요, 먼저 본문 먼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 여기까지, 여기 바로 자연현상이에요. 이 자연현상에서 뭐 하고 있다? 자연현상에서 절대자, 이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자의 발자취입니다. 라는 나의 고백이에요. 종교적인 고백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누구가 바로 이 절대자를 의미하는데, 이 절대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나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자연현상에서 절대자의 모습을, 그죠? 절대자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통해서 절대자의 모습을 뭐한다? 발견하고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 됐죠? 그죠? 이것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그 다음에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에 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당연히 뭐야? 얘 플러스죠. 자, 이것도 뭐야?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에서 뭐한다? 절대자의 모습을 발견한다. 됐죠?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누구, 당연히 절대자고요. 이건 누구의 얼굴이냐?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절대자의 모습이십니다. 라는 나의 고백이다. 됐죠?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 이것도 누구의 입김입니까? 다 자연현상. 근원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됐죠?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 이것도 누구의 시입니까? 이게 다 자연현상. 이런 아름다운 자연현상에서 뭐한다? 이 절대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 이거 절대자의 모습이다. 됐죠? 지루한 장막 끝, 이거 마이너스예요. 그죠? 네, 이 지루한 장마라는 뭐 부정적 현실도 괜찮고요. 어떤 인간의 뭐 번뇌가 뭐예요, 근데? 번뇌라는 말은 불교적 용어인데, 어떤 인간의 어떤 고뇌와 어떤 뭐랄까 고민, 걱정 뭐 이런 것들을 다 번뇌라 그래요. 지루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 됐죠? 이거 마이너스예요, 다. 이 어떤 이런 마이너스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됐죠? 이것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그럼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굉장히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슨 각적 이미지예요? 요거 다 시각이죠. 그죠? 이것도 시각이죠. 그죠?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이것도 시각이네요. 옛탑을 위해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 이건 무슨 생각이에요? 시각도 있고, 뭐지? 향기니까 후각도 있고, 그죠? 후각도 있고,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잡았어요. 네. 네, 날파리 잡았습니다. 네, 아까부터 너무 신경 쓰였는데. 네,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자, 입김까지 갔나요, 지금? 향기는 지금 후각이고요. 입김은 또 무슨 각이에요? 이건 촉각이죠.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요. 그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어떤 절대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아니면 자연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됐죠? 근원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 그럼 이 작은 시냇물은 어떤 각적 이미지예요? 뭔가 뭐 시각적 이미지도 될 수 있고 청각적 이미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누구의 노래입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뭐 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이런 건 뭐 시각이고, 그죠? 이 노래 이런 거는 청각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이거 당연히 뭐야? 시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 이게 지금 이게 다 요거를, 그죠? 요거를 수식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여기 다.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됐죠?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한 절대자에 대한 인식. 됐죠? 인식과 깨달음을 보여준다. 이 자연현상에서 절대자의 어떤 이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 자연현상에 대한 거고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거 졸라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어떻게 기름이 돼요? 젠데.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표현상으로 무슨 되잖아요. 무슨 법? 역설법. 자, 제가 맨날 애들한테, 저희 학생들한테 이건 꿀팁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시에서 무슨 법을 찾아라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역설법을 찾아라, 반어법을 찾아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모란이 피기까지는 뭐 이런 시에서 찬란한 슬픔의 봄 이렇게 기억해 놓고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찾아라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한용운 나오면 역설이고 김소월 나오면 반어야. 꼭 알아도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한용운은 원래 역설법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요거 역설법입니다. 그럼 한용운 시에 어떤 역설법이 또 있냐면 그 님의 침묵 있죠. 님의 침묵에 보면 뭐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이 갔으면 나는 님을 보낸 거야. 그쵸? 근데 보내지 않았대잖아. 근데 그거는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는 내 마음속으로 그저 님을 보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어쨌든 표현상으로 모순되면 그 역설법입니다. 또 어떤 게 또 역설법이 될 수 있죠? 한용운 시에서 뭐 무슨 농계인가 뭐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무슨 흐르는 남강은 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뭐 천년에 죽지 않는 논개요. 하루도 살 수 없는 논개요. 이런 거 다 역설이잖아요. 그죠? 네, 역설법입니다. 네, 역설법 찾는 문제 나와요. 다른 시에서도 역설법 좀 해볼까요? 뭐 결별이 이룩한 축복 뭐 이런 거 나오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은 마이너스인데 축복을 이룩한대잖아. 그쵸? 이것도 역설법이고요. 또 뭐 아까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쵸? 찬란한 슬픔의 봄.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역설법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아까 전에 또 아까 뭐였죠? 뭐 그 무슨 논개 뭐 천년을 죽지 않는 논개요. 그리고 하루도 살 수 없는 논개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무슨 흐르는 남강은 가지 않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아까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뭐 그거 있잖아요. 그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는데 행복하다잖아. 그쵸? 이런 거 다 역설법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그리고 뭐 그 죄도 없이 죄 지어서 이런 거. 죄도 없는데 왜 죄를 지어? 죄도 없이 죄 지어서 뭐 이런 것도 다 역설법이다. 어쨌든 정리해 주시고요.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럼 이건 역설법을 사용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계속 한번 볼까요? 기름이 되는데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자, 등불은 뭐가 있어야지 타요? 기름이 있어야지 타죠. 근데 이 기름이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된대잖아. 그럼 이 등불은 꺼져 안 꺼져? 안 꺼진다는 거야, 이 등불이. 그럼 등불이 뭔데 도대체? 자,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이에요. 이 나의 가슴이 바로 누구의 밤을, 여기서 계속 누구가 누구라 그랬어요. 절대자라 그랬죠. 이 절대자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거 진짜 몰라서 물어본다고요? 아니라고요. 이건 그냥 고백의 표현이라고. 그러면 이 절대자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다예요. 근데 이 등불은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왜? 재가 다시 기름이 되니까. 그럼 이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된다는 건 역설법을 사용해서 뭘 나타낸다? 뭘 나타내게요? 절대자에 대한 의지. 네,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절대자에 대한 그러니까 희생 의지. 내가 희생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뭐 아까 역설법이라고 그러고 윤회사상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윤회사상. 그죠? 네,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윤회사상. 네, 그리고 아무튼 나의 어떤 변함없는 어떤 구도적 자세,
뛴 태도 이런 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절대자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이거는 오동잎은 절대자의 발자취입니다. 라는 표현이고, 그 푸른 하늘은 절대자의 얼굴입니다. 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 향기는 절대자의 입김입니다. 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또 이 작은 시대도 어때요? 절대자의 노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저녁 노을도 누구의 시입니까? 니까 절대자의 시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때요? 절대자의 밤을 지키는, 밤은 어떤 일제강점기의 마이너스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암울한 현실. 근데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다. 근데 이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의 태도다. 됐죠? 그럼 여기서 지금 계속 의문문으로 돼 있는데 이거 몰라서 그런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제목이 알 수 없어요. 왜요? 근데 알 수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내가 이런 것에서 이걸 보고 절대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알 수 없어요 라는 건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라는 말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학교에 따라 다른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 알 수 없어요를 반어라고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반어라고 가르쳐주는 학교. 왜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 발자취입니다라는 표면상으로는 의문문의 표현이지만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됐죠? 네. 그럼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구도적인, 그죠? 구도적이고 뭔가 명상적인, 그리고 또 뭐 상징적인, 제가 어떤 시에서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이런 걸 가르칠 때 맨날 어떤 시어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거 나눌 수 있으면 무조건 상징적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어디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야, 이 오동잎 뭐 너 전용 야래 아무튼 그 오동잎 저녁놀 이런 거 다 상징적인 거야. 그죠? 플러스니까. 그럼 밤 마이너스 연시였잖아. 등불 플러스였잖아. 이거 다 상징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되게 역설 있었고요. 그죠? 역설적 있었다. 됐죠? 그리고 이거 지금 존댓말로 돼 있죠. 존댓말을 우리는 경어체라고 해요. 그럼 경어체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건 여성적 어조라고 합니다. 여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제는 이 절대자에 대한 어떤 동경과 그리고 구도적 자세, 아니면 구도적 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문제 이런 말 진짜 많이 나온 거 이제 문제 많이 나온 말들 해드릴게요. 의문형 문장을 반복한다. 의문형 문장을 반복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걸 통해서 당연히 주제 강조하죠. 그죠? 강조하고 또 운율도 형성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뭔가 통일감 같은 거, 통일감 주죠. 그 다음에 존댓말 아까 전에 경어체, 그죠? 경어체를 사용해서 님에 대한 어떤 어떤 간절한 태도, 님에 대한 존경의 태도 이런 얘기, 그죠? 그 다음에 이 아까 자연현상을 통해서 어떤 불교적인 깨달음 이런 것을 형성하고 있다. 됐죠? 그리고 아까 윤회사상, 네,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감각적 이미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의문형 문장을 반복했다. 이거 아까 그죠? 같은 말, 뭐 아니면 대구법을 사용했다. 다 좋습니다. 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자에 대한 어떤 외경심, 절대자에 대한 뭐 예찬의 태도에 예찬의 태도 이런 거를 드러내고 있다. 됐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